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재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다행히 상승으로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코스닥이 다행히 등락을 반복하다가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반도체 주들이 쉬어가서 또 깜짝 놀라신 투자자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소외됐던 섹터들이 조금은 살아났던 하루였습니다. 네. 원전이나 조선, 게임, 엔터주들이 강했는데요. 또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시청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 창구까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또 세 분의 전문가가 이 종목은 팔아라, 이 종목은 더 사면 좋을 것 같다.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월요일의 주상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신일섭 소장, 정태근 이사, 이성웅 이사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 분과 함께 오늘도 시장의 핫 이슈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이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엔비디아 과연 버블일까, 언빌리 버블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또 지난주 금요일이죠. 엔비디아가 5%가 넘게 급락하고 또 시간 외에서도 추가로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반도체 못 사셨던 분들은 조정을 좀 이용해서 매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실 텐데 과연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 세 분의 의견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팻말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세 분 반도체에 대한 의견 긍정인지 부정인지 들어주시죠. 역시 올 긍정 나왔습니다. 부정. 그럼 한 명 부정. 부정이세요, 신일섭 소장님은. 그럼 정태근 이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뭐 지금 월가에서도 엔비디아가 좀 워낙 많이 올라서 엔비디아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좀 우세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언빌리 버블한 흐름이 좀 계속될까요? 과연 그분들이 네. 얘기하는 조정이 올까요? 나름 지난 금요일에 네. 온 게 아닙니까? 뭐라고요? 나름 네. 지난주 금요일에 왔던 조정이 네. 그런 조정이 아닐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예.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2022년 하반기부터 한번 보자고요. 뭐 경기 둔화 얘기가 그때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골디락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뭐 인디안 기후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시장 조정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어찌 보면 엔비디아에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냥 보고 그리고 최근에 뭐 기울기가 좀 가팔랐던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의 조정도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증시가 조정이 나왔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시장이 조정이 오더라도 뭐 거시적인 이슈들이라든지 뭐 금시장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서 종목들이 영향을 좀 받았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마찬가지라고 보고 이렇게 본다면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 이상 그거 이하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의 이런 흐름들이 과연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과거로 가보게 되면 애플도 똑같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긍정을 들긴 했지만 더 가기 위해서는 뭐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단기간으로는 뭐 700달러까지도 뭐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제가 긍정을 든 건 대세 하락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으로 들은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MS도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믿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영향이 크긴 하지만 엔비디아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2020년으로 가보게 되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그때 한번 잡으세요. 애플 같은 경우도 2020년 5월 달인지 9월 달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으로 보게 되면 갑자기 많이 오른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좀 음봉이 긴 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조정이 좀 길게 나왔었고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시장에 조정은 안 나왔었거든요. 증시 하락은 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 6,800포인트인가요? 거기에서 16,000포인트인가 18,000원까지 올라갈 때 올라간 내내 버블 얘기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버블 얘기할 때 시장 하락에 대세 하락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락은 예상치 못할 때 오는 거지 예상되는 조정은 절대 안 옵니다. 그거는 증시 역사 통틀어서 하더라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상치 못할 때 조정이 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보자면은 엔비디아가 뭐 $1,000 부분까지 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증시가 하락으로 뭐 전환된다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뭐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일부 뭐 사람 테크놀로지나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은 또 양봉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이신 신 소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버블 논란에 동의를 하시는지 뭐 기간 조정을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지금? 이제는 그 계속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밑에서 이미 아주 초반에 이미 이런 밸류 체인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대안이 없는데 예를 들어 미국으로 따지면 엔비디아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은 이제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데로 옮기면은 또 이제 인생 이모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게 되고 그 이후의 시기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이제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젊은 세대부터 더 젊은 세대는 더 심각할 것이고요. 끊임없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지금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가지고 신축 아파트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할 상황이 될 것이고요. 재건축은 아예 추진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원자재 값의 급등과 모든 물가의 인상, 그러니까 브랜드력으로 버티지 못하는 것은 다 잠식당하는 겁니다.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죄다 그냥 레드오션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브랜드력 가진 저기밖에 없습니다. 제품들밖에 없고 그런 것들의 영향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물값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챗 GPT가 10개에서 30개 정도 답변할 때 우리가 보통 마시는 500ml 물 한 병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기반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 인간 지표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템 얘기하면서 네. 유튜브 얘기하면서 예. 2월 1일 날 찍은 거를 2월 29일 날 내보내고 있다고 지금. 그거 왜 그러겠어요? 편집자나 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조회수를 빨리 이거 뜨거울 때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찍어놨던 게 아까운 거예요. 지금 이게 질까봐.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거를 묵혀놨던 거를 엄청나게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그걸 보고 사면은 완전히 역으로 걸립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지금 보시면은 아시잖아요. 유튜브에 뭘로 도배되어 있는가? AI로 도배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이 2월 달 거를 갖다 3월 초에 내보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또 지금 그 고점에 징후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듯이 실적 장세는 이미 미국은 시작이 됐는데 이 실적 장세가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계속 좋아져도 주가가 안 오르는 희한한 현상을 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굉장히 한동안 엄청나게 안 가고 계속 횡보하는 그 구간이 있죠. 그 구간이 그러니까 아예 나는 IT 이거는 성향에 따라 틀린데 나는 IT의 맹신주다. 그럼 IT의 그 조정을 기다려서 적립식으로 장기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기회인데 여기서 만약에 계속 옮겨 다니는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그 많이 번 수익을 가지고 이제는 소비재 아니면은 그 원자재 관련주로 옮기는 것도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SO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나 에키노로 이런 거 사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또 저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산화탄소 때문에 전기차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버린다면은 그러면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의 어떤 생명이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갑자기 요즘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비용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처음에 성능 떨어진다고 우리가 뭐 NCM을 하이니켈로 가가지고 눌러버린다 이러다 갑자기 LFP 하고 있잖아요. 네. 걔네는 성능이 떨어지니까 제가 오타니 비유 많이 했는데 그건 거죠. 오타니가 9이닝 완봉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그 9이닝 완봉승하는 투수의 몸값을 쥐어주기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벌떼 투수 전략. 2이닝씩 나눠가지고 9이닝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2차 전지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죠. 알리테무 보셨죠? 알리테무에서 2,000원짜리 무료 배송해 줍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올라가지고 원자재 값은 올라서 브랜드 판매 가격에 전가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그렇게 레드오션을 만들어 보니까 전가도 못 시켜요. 그러니까 강력한 지휘력이나 브랜드력 있는 회사들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엔비디아나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로 돈을 많이 버신 분이 계시다. 네. 그럼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저희 방송에서 또 반도체 회의론자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우리 신 소장님은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저희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미반도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AI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들이 신용장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 신용장구가 한 달 사이에 정말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 뭐 한미반도체는 2.7%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성웅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 뭐 10만 원 돌파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한미반도체 과연 뭐 돌파 또 반등이 가능할지 그렇다면은 지금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뭐 잡는 타이밍 같은 경우는 저는 한 9만 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 부분은 하나의 기술적인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오는 요인처럼 HBM4 두께 표준 합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본딩상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넘어가려다가 지금은 우선은 그 부분까지는 넘어가는 단계일 텐데 시간이 조금은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본딩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정도를 보더라도 연간 이제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 체력이 예상되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2조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한 룸이 열립니다. 그랬을 때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올려서 대응을 할 수 있겠고요. 사이클 자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HBM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반도체 매출의 기업에서 1% 정도 차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파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에 그 시설 투자 사이클들을 봤을 때 통신 장비 부분, 그 다음에 IT 버블 때 IT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데이터 센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주기가 최소한 2년은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재고가 쌓이는 형태 이전에 실수요 말고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재고가 쌓이는 부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은 가수요 형태도 아니고 실수요 같은 경우가 공급을 제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피크를 논하는 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안에서 종목들을 퍼뜨릴 게 아니라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파악해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부분이 본딩 쪽 한미반도체, 뭐 검사 장비 쪽 같은 경우도 계속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 미국의 캠텍이라는 좋은 기업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파이가 커지는 요소가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함께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가 많이 밀려가지고 조정 시 매수 기회 괜찮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반대로 내 종목이 밀려서 걱정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종목 상담 연락 주시 바라겠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상담 연락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이슈 알아봤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는 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5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남전자가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만이 아마존 로보택시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가상화폐 가격이 이제 정말 어느덧 원화 가격으로 1억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9,800만 원 선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 대거 쉬어갔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부터 시작해서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위지트까지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또 전고체 배터리, 또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도 올라왔네요. 한농화성, 상신 EDP 같은 기업들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 본네도 오늘 7% 상승한 데 이어서 시간에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출시 소식 속에 위메이드 그룹주가 강한 움직임 보여줬었는데 컴투스 홀딩스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9,800만 원 선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원화 가격으로는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일 CPI 발표도 있는데 주의가 필요한 건 아닌가 싶거든요. 내일 시장에서 일단은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같은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들 좀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시간에 그래서 상승이 나오고 내일 어느 정도 상승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도 제가 관련주 살 바에 차라리 비트코인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하도 여기저기 얘기해가지고 여기서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우리 기술 투자. 저거 살 바에 비트코인 사는 게 더 낫지 뭐하러 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조금 더 후행적으로 움직이니까. 네. 글쎄요. 그러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렇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좀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그리고 제가 항상이라 그러면 또 지가 얘기했다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주 살 바에 비트코인 사는 게 낫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디지털 자산 쪽으로 사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차라리 위메이드를 살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에티오가 부각이 될 거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더리움이 이제 위믹스 3.0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각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위메이드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위메이드 플레이는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기술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은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사라지 말라 말씀 못 드리고, 만약에 저라면은 우리 기술 투자를 지금 자리에서 굳이 사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관련주를 살 바에는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디지털 자산과 연계된 관련주를 사는 게 그래서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많이 오른 것보다는 그래도 덜 오른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다 보니까 위메이드라는 종목이 번뜩 떠올랐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위험하죠. 하락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정신없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하락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리고 계속 수급이 들어간 상황들이기 때문에 짧게 보고 들어간다라면은 수익률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 기술 투자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남전자가 오랜만에 시간의 거래 특징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이 하만이 아마존 로보택시 두뇌를 만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성욱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슈 내일 시장에서도 주목해봐도 될 만한 이슈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는 과거에 하만이 해외와 협력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강한데, 그 부분에 하나가 아남전자라는 기업이 있고 시간의 상한가를 간 디지캡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가 과거에 하만 관련주로 움직인 사례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번에 그 하만의 협력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뉴로모픽 반도체까지 확장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 안에서 실제 자율주행군들 같은 경우가 크게 부각받지 않는 상황 안에서 종목들을 파생해서 살펴보기보다는 단기적인 좀 시세 요소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캡, 아남전자 이런 종목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수주 기반 같은 경우가 확장이 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후행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시세의 연속성은 현재로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